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씨.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향후 재판 전망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 하정우 씨의 1차 공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혐의를 다 인정했고요. 일단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저희가 짚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네. 하정우 씨가 이 약품을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적으로 19회 투약을 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약식 기소로 벌금형 기소가 내려졌으나 법원에서는 정식 재판으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이었고 오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이 종결된 상황이고요. 하정우 씨도 반성하고 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네, 짚어주신 대로 검찰에서는 1,0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걸 왜 뒤집은 겁니까? 일단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는 사건들은 뭐 징역형, 금고형에 이를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벌금형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하면 이 서면 재판을 하는 약식, 그러니까 벌금형을 이제 내리는 약식 기소를 하게 되는데 피고인도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재판부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정우 씨가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한 사건은 아니고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정식 재판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종의 이제 범죄들, 그러니까 프로포폴과 관련 재판 이제 사건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만, 이 약식 기소 판단, 그러니까 지금 19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점, 그리고 하정우 씨가 이제 이 프로포폴을 투약 받을 때 이제 친동생 이름으로 이제 투약을 받았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약식 기소 판단이 당시에 내려졌을 텐데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일단 연예인들 프로포폴 사건이 좀 많았었는데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휘성 씨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또 벌금형 그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죠. 뭐 가인 씨라든가 과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폴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상습성에 따라서 그 투약 횟수에 따라서 그 재질에 따라서 좀 약식 기소를 하는 사건과 정식 재판 후에 집행유예 판결 을 받는 사건이 좀 갈렸는데요. 이 사건에선 검찰이 봤을 때는 아주 상습적이거나 재질이 아주 극악하거나 굉장히 중독성을 많이 보였다라고 보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투약 횟수가 19회, 사실 많은 경우에 수백 회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벌금형으로 이제 기소를 했던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안을 좀 살펴봐서 사회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식 재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에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많은 관심들이 당연히 포착이 됐을 텐데 취재진에게 첫 공판을 앞두고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던 하 씨가 재판 이후에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심경을 전한 장면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재판 잘 받았고요. 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분 좀 주로 소명하셨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잘 끝났습니다. 3인은 모두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앞으로 진짜 더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기다려야죠. 예. 죄송합니다. 네, 하정우 씨의 모습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네. 변호인은 대부분의 범행이 일단 시술과 함께 이루어졌고 그리고 의료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실제 투약한 양이 기록보다는 좀 적다 이런 점을 주장했었는데요.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까요? 하정우 씨가 최초에 이제 이런 사건이 알려졌을 때 좀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모든 것을 자백한다는 거 일단 불법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경위를 살펴보니 하정우 씨가 이제 피부과 치료를 이제 시술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드름 흉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흉터 치료 시술을 받는 데는 조금 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 의료진에 의해서 이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고 그만큼 이제 경각심이라든가 불법성 인식이 조금 없었다 이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인정한다는 건 범죄 사실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변호인께서는 또 실제 투약한 양이 기록보다는 실제 적다. 그리고 예. 치료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투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참작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변호인단 구성을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하정우 씨 측 변호인이 10명이고요. 이게 유명한 로펌들의 부장 검사, 판사 출신들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뭐 편견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갖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렸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어떤 뭐랄까요 차후 이제 선고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게 뭐 오해가 아니더라도 어떤 말씀을 변호사로서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4개의 로펌이 이제 선임계를 제출한 걸로 봐서 최소 4명의 이제 변호인이 네네. 이제 이 사건을 변론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로펌을 선임하기는 어렵죠. 10명의 예. 변호인이 지금 선임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사안이 정말로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변론 과정에서 보면은 수사 단계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정우 씨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서 지금 하정우 씨가 관계된 작품들이 좀 많거든요. 영화라든가 이런 예. 것들 드라마들 이미 찍어놓거나 이제 또 그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정우 씨가 관련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거나 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하정우 개인뿐만 아니라 관계된 뭐 영화 관계자라든가 예. 소속사 직원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선처를 해달라 이런 읍소 전략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절실한 마음에서 혹여나는 마음에서 많은 변호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발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인데요. 연예인들이 저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재범에 이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첫 공판이었고 1심 선고가 다음 달 14일에 내려지죠. 앞서 짚어주신 유사 범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양형 기준상으로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이제 기본 양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초범이고 그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 경위에 관련해서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고 네. 양형 범위를 일탈했다 보이지 않아서 벌금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지만 법원에서는 조금 사회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양형에선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벌금형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양형을 해야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정우 씨와 관련된 내용 첫 번째 큐브속 사건으로 만나봤고요.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입니다.